가장 핵심은 수율입니다. 수율. 금량이 배터리 사업 가능한 게 트럼프 당선되고 나타났던 이제 2차전지 폭락 사태가 대표적으로 극대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공된다. 그동안 찍어 누르고 있던 애들이 이제 찍어 누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풀어주고 거기서 올라가고. 뭐 그런 거죠. 이제 LG화학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친중 매국노 새끼들이 지금 여의도를 일대를 장악하고 있어갖고 걔들이 한국 2차전지 산업 잘 되는 거 어떻게든 막아야 이제 중국 2차전지 산업이 잘 되니까 한국 2차전지 산업에서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갖고 유상증자 하면 나쁜 새끼들, 자살 소각하면 좋은 새끼들 이렇게 만들어갖고 자살 소각이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여의도 카르텔들하고 국민연금하고 결탁돼 있었어. 애초부터 네.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투명성이 결여된 자산에 투자하게 허용한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싸게 살 수 있는 게 자꾸 주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돈 생기면 조금씩 더 사고 이제 언제 또 그렇게 더 싸질지 모르니까. 권미란의 투자 사생활, 저희의 메인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박순혁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와. 예. 작가님 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어요. 예, 촬영하는 오늘이 이제 11월 26일. 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내일 첫눈 온다 하더라고요. 네. 예. 첫눈 오면은 저기 뭐죠? 그거 저기 남편분하고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시나요? 첫눈 오면 첫사랑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가님은 첫사랑이랑 결혼하셨으니까. 저 와이프는 네. 이제 눈을 싫어해가지고. 첫눈 오면 설레죠. 근데 이제 네. 안 설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쵸. 안 설레는 분들이 나이 들수록 예. 많아지긴 하지만. 젊었을 때도 그랬어, 우리 와이프는. 여름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닌데. 작가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제가 가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가을보다는 봄이 좋더라고요. 예, 추운 거를 이제 좀 견디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맞아요. 온데 이제 춥고 이제 쓰라리고 막 그래갖고. 항상 뜨끈뜨끈하게. 예, 그러니까 겨울이 이제 싫다 보니까 네. 가을은 괜찮은데 가을 자체는 네. 이제 가을이 오면 이제 좀 있으면 좀 겨울이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너무 겨울하고 촉박하니까 이제 옛날처럼 가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봄은 이제 봄부터 해서 겨울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네. 예,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이렇게 싹 변하는 시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 또 설레죠. 예. 뭐 설렐 거 뭐 있나요? 새로운 계절이 오니까. 겨울까지 한참 남았구나 해서 좋죠. 새로운 계절이 오니까 뭔가 예. 새로운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새로운 또 인연도 생기고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애가 둘씩이나 있으신 분이 뭐 새로운 신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꽃도 피고 예. 늘 설레는 거죠, 매년. 그러시군요. 네. 예. 작가님 제가 드렸던 목 마사지기를 좀 써보셨는지 그게 한번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아직 못 써봤습니다. 꼭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쓰고 나서 이제 네. 전문가님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뻥 뚫립니다. 목에 예. 그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딱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감기가 좀 독한 것 같더라고요. 요새 감기가. 네네. 예. 참 이제 좀 따뜻한 걸 찾게 되는데 우리 주식시장 얘기도 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셨으니까 또 주식 얘기해야죠. 예. 네. 노스보트가 파산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이게 요즘 배터리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유럽 최대 배터리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예.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죠. 그 이전부터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11월 보자. 오늘이 26일이니까 오늘 26일이 화요일이고 그러면은 보자 어떻게 되지? 26, 25, 24. 잠깐만요. 네. 예, 달력을 볼게요. 차라리 달력을 볼게요. 비번 조심하시고요. 예. 비번 나온다고 예. 자꾸. 예. 12월 13일. 예, 12월 13일 금요일 날 이제 네.
그러니까 12월 4일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12월 4일 날, 12월이 아니구나. 11월. 예. 네네네. 11월 6일 날 이제 네.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미 대선이 있었고 11월 그쵸. 6일. 예, 한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네. 11월 6일 날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이제 트럼프의 승리로 거의 결정이 나면서 이제 11월 6일부터 이제 2차전지 주가는 이제 크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네. 6일 수요일, 7일 목요일, 8일 금요일, 그다음에 이제 주가 바뀌어 갖고 11, 12, 13, 14, 15 이제 그 다음 주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빠져서 이제 6일부터 보면은 이제 15일째면은 이제 8일째 되는 날이고요.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트럼프 뭐죠?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이제 그 IRA 폐지할 수 있다. IRA 네. 이제 그 보조금 $7,500 받는 거 이제 폐지하는 거를 이제 뭐 검토한다. 뭐 이런 류의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마지막 악재로 이제 작용한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16, 17 이제 주말 지나고 18일부터 이제 2차전지 주가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거고요. 18, 네. 19, 20, 21에서 이제 5연속 올랐고, 월요일 날 그 주말에 이제 노스볼트 파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월요일 날 한 번 더 올랐고, 오늘 아침에는 좀 아침 떴다가 이제 쭉 밀리면서 이제 끝난 이제 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스볼트 파산이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재료로 인해서 좀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기보다는 더블 빼딱 꼼뿔리 이제 빼딱 꼼뿔리 현상이 해갖고 이제 15일 날 일단 이제 악재들이 이제 모두 다 노출이 되면서 재료가 노출이 돼서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제 15일 날 그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랄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IRA 폐지 뭐 이런 것까지 좀 이제 기정사실화 이제 일종의 이제 뭐랄까 그 확정된 걸로 이제 많이 느끼게 되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매물은 다 마무리된 거고, 이제 매물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수급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는 거니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이 쭉 있었고, 주말에 노스볼트 파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약간의 좀 재료로 이제 작용한 뭐 저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고요. 예, 네. 노스볼트 안 좋은 얘기는 뭐 사실 이제 올해 내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 봄에 이제 노스볼트에서 이제 BMW 쪽으로 가던 한 2조 원 정도의 이제 그 계약, 이제 맺어져 있던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 계약이 이제 삼성 SDI 쪽으로 간다는 이제 보도가 네. 있었고요. 네네. 이제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좀 새삼스럽게 이제 그걸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산이 되면은 영업을 안 하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이러면 우리 기업들한테 반사 이익이 되는 건 없을까요? 당연히 반성이 되죠. 예,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네. 예, 경쟁자가 망하는 것만큼 이제 호재는 없는 거니까요. 네.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꽤 큰 호재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제 그게 뭐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네. 갑자기 이렇게 이제 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이제 올해 내내 이제 그런 좀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흐름들이 뭐 있었던 거고,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죠.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결론만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챕터 11인가 이제 미국에 이제 파산 신청한 게 보도가 나서 이제 뭐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고, 이제 그 이전부터 뭐 노스볼트는 계속 이제 망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액이 거의 한 20% 이상 준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제 매출액이 아니고 이제 그 기가와트시 기준으로 지금 수량 기준으로 이제 한 20몇 %씩 준 걸로 지금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올 한 해를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 하락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연초에 이제 예상했었던 이제 그 전기차의 성장률 대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저조한 이제 성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제 그 불황인 와중에도 이제 우리하고 경쟁자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그 맛이 가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호재들은 또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전기차의 캐즘 이런 구간을 지나면서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돈이 없어서 견디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노스포트 같은 경우는 투자도 많이 받았었고. 투자 많이 받았던 거 이제 다 날린 거죠. 네. 예, 다 날려서 이제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서 망한 거고요. 네, 네. 예. 가장 좀 핵심은 그 수율입니다, 수율. 맞아요. 예, 수율이 이제 40%를 못 넘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수율을 맞추기가 네. 제일 어렵다니까요. 배터리 수율 잡기가 그거는 뭐 진짜. 그 기사 나온 거 보면 이제 극판 쪽에 그러니까 이제 양극판에 이제 그 양극활 물질을 이제 그 바르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가장 좀 까다롭고 어려운 공정인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래요. 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쉽지 않을 거다고. 예. 그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권영수 그 부회장이 이제 2022년 1월 달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분할 상장했는데 그 분할 상장할 때 이제 그 얘기 말씀하셨어요. 노스부터 어려울 거다. 걔들이 이제 뭐랄까 유럽에서 이제 배터리 독립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유럽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밀어주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뭐 닛산이라든지 뭐 일본 업체들도 이제 그 배터리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내재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이제 10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도 실패했었다. 이번에도 아마 뭐 동일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게 22년이니까 한 2년 동안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수율 문제는 극복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망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 노스볼트 쪽에 들어가서 이제 수율 잡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기술자들이 사실은 다 한국인들이에요. 예, 한국에서 배터리 하다가 네. 이제 그쪽에서 스카웃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해주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 업계에서는 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린 거예요. 노스볼트나 이거 안 될 거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에서 이제 그 뭐 4680 배터리 내재한다고 이제 가 있는 그 멤버들도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다 이제 배터리 그 말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스카우트에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이제 노스볼트 쪽에서 얘기 듣고 들은 얘기를 이제 전달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아 내가 답답하지. 난 듣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자본 문제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결국 가서 일을 하고 이 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력들도 예. 우리나라 분들 가 계시고 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건데 그 차이는 그 누적된 시간인가요? 그 한두 명이 가서 안 되고요.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한 건가요? 팀이 가야 됩니다. 팀이. 어. 그 수율 잡는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보통 한 30명 이 정도 단위로 이제 보통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30명이 이제 팀을 만들어 갖고 그 팀에서 이제 그 수율 잡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금량이 그 이제 배터리 사업 가능한 게 주로 그 삼성 SDI 쪽에 있다가 이제 그 팀체로 나간 그 30명을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금양 쪽에서는 이제 수율 잡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지만 그 아까 노스볼트나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 30명씩 확보를 못 해요. 이게 이제 저기 그 특히 자동차용 그 배터리는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삼성 SDI에 있다가 금양으로 와서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국이니까. 근데 이제 그 삼성 SDI에 있다가 이제 노스볼트나 그 다음에 테슬라로 가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 저기 국가 전략 기술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징역이 5년인가 10년인가 막 그래요. 그게 그 뭐야 벌금이 30억인가 막 그렇거든요. 형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들을 세팅을 못 하기 때문에 수율을 못 잡는 거죠. 그 이제 올해 한 7월, 8월 이때 이제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4680 배터리 만드는 거 있어갖고 이제 수율을 지금 못 잡고 있다. 수율 계속 연말까지 못 잡으면은 우리 이제 배터리 사업 때려치우자. 이제 그런 얘기를 실제 그 배터리 팀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테슬라도 이제 수율을 못 잡아서 배터리 사업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스볼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수율을 못 잡아서 배터리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수율이 40%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불량품 60%니까 그 60%는 다 날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를 다 만들어야 이제 기껏해서 이제 뭐 10%, 15% 이렇게 이제 이익이 남는 구조인데, 그거를 60%를 이제 다 폐기 처분하면, 그러면은 만드는 매출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만드는데 총 들어갔던 돈이 뭐 2조다. 그러면은 그 돈 1조 날리는 거잖아요. 2조치 다 투자해서 만들어야 2천억 남는 건데, 만들다가 이제 2조에서 그러면 60%면 1조 2천억, 1조 2천억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만들 때마다 1조 2천억씩 매해 적자 보고는 그 사업 유지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노스볼트가 파산했고, 테슬라도 손들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나소닉이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2018, 19 정도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이 이제 글로벌 그 넘버원 배터리 회사인데, 지금은 거의 한 5위권까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쇠락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형국이어갖고, 네.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뭐 마켓은 많이 이제 좀 쪼그러든 상태지만, 이제 그 마켓 안에서의 이제 경쟁력, 시장 점유율 이런 측면을 보면 이제 K 배터리가 비약적으로 좀 발전한 이제 시장 MS를 많이 좀 그 획득한 한 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올해가요? 올해가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수율 문제를 잡는 팀의 인력은 그 직무를 하시는 분들 혹시 직업 이름이 엔지니어인가요? 그렇겠죠. 엔지니어겠죠. 예. 네네네. 그 트럼프 빼따꼼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본격화된 게 예. 방산주가 하락했어요. 오늘 그 머스크가 정부 국방비 효율, 정부 효율 그 부서에서 수장으로 있는데 국방비 예산을 좀 감축해야 된다는 부분을 대선 전부터 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해왔었고, F-35인가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는 드론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국내 방산주들이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그 기간 동안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서 끝난 건가 이런 얘기도 오늘은 2차전 좀 빠지던데. 올라갔다 빠졌어요. 예. 근데 연일 올랐어요. 7일인가 올랐어요. 에코프로가.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또 좀 사실 차익 매물도 나올 때가 됐으니까. 뭐랄까, 미국 그 국방비를 줄인다고 우리의 이제 그 방산주가 떨어진다는 거는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 좀 드네요. 우리가 뭐 방산을 만들어 갖고 미국에 수출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폴란드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주로 뭐 그런 쪽에 수출하는 거니까. 그리고 방산의 성장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각국에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산비 확대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전통 무기냐 드론이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또 생기나 봐요. 제가 밀떡은 아니라서. 여튼 이 트럼프에 대한 빼따꼼불이가 확실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트럼프 빼따꼼불이보다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고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좀 마무리돼가는 좀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도지 좀 떨어지지 않았나? 도지요? 근데 도지가 떨어지긴 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팔라 그랬잖아. 내가 단위를 팔아버리니까. 아니에요 아직.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걸로. 네. 또 한번 보게 되네요. 네. 아까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서 엄청 힘을 얻다가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는 사실 좀 힘이 약했었는데, 그렇죠. 점점 이제 그쪽은 힘을 잃고 트럼프 때문에 피해를 봤던 2차 전지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트럼프 당선에 이제 미리 좀 선배팅 했던 분들도 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제 들어가자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분들 들어가서 이제 돈을 좀 벌고, 긴가민가 하다가, 아, 이거 되네 싶어 갖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뒤늦게 이제 들어가면은 항상 좀 물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페어한 거니까. 네. 예, 공정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원래 정권을 잡고 1, 2년 차가 제일 좀 화려하잖아요. 뭐 돈도 뭐 투자도 예산도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트럼프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도 더 갈 것이다. 예. 그럼 그쪽이 좀 빛을 발하게 된다면 배터리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뭐랄까 힘을 더 못 얻어가는 이쪽이 힘이 세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움직이잖아요. 시소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별로 같은데. 그래요? 예, 별로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권미란 앵커님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예, 토마토 증권통 이제 앵커시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그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아서 움직이고 이제 이런 이제 트렌드를 이제 쫓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증권 방송이 좀 그렇게 해야 이제 매일매일 방송할 거리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가지시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뭐 어떤 호재가 나오면은 그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그 전문가적인 용어로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시장 꼭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당선돼 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막 상상해서 트럼프 당선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세상이 변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각광받을 있을 주식들은 이제 좀 그 붐을 일으켜 갖고 좀 많이 오르고 그 반대되는 주식은 이제 떨어지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이벤트 드리븐 전략인데 길긴 안 가요. 길긴 안 가고요.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를 보더라도 이제 CS 윈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11월 그때 아마 그때는 11월 9일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11월 12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선이 바닥 찍은 시점이 이제 12월 10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CS 윈드를 기준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 달 정도 이제 간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정도죠. 그러니까 뭐 보름이나 한 달이나 뭐 이 정도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해갖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이제 뭐 그런 뭐 최대치 이제 기간적으로 이제 최대치라고 좀 볼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 끝나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시장은 좀 뭐랄까 좀 오버해서 움직여요. 좀 이제 과대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에 트럼프가 이제 IRA를 뭐 폐지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7,500불 저기 공제하는 거 이제 폐지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가 좀 덜 팔릴 거고 그 덜 팔린 거에 대한 이제 덜 팔리니까 덜 팔린 만큼 이제 배터리도 덜 팔릴 거고 해서 이제 뭐 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계산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결과치에 비해 갖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이제 그 결과치에 비해서 뭐 5배나 10배나 이런 식으로 좀 뻥튀기여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과잉 반응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단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 과잉 반응해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주가가 한 뭐 5% 떨어질 거를 50%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45%는 이제 쓸데없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 45%는 올라야지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5%는 다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보통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에코프로가 진짜 그만큼 올랐어요. 아세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앞으로 갈 길이 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너무 네. 주식을 이제 진짜 최바닥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오름폭을 보고 탄력이 엄청 큰 거예요. 주식을 너무 이제 좀 쉽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이제 뭐냐면 주식 접근해갖고 제일 쉽게 이제 돈 버는 방법이 이제 호재가 있을 때 호재가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떤 특정 호재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주식을 사서
호재가 발생해서 주가 올라가면 팔고 이러면 돈 벌지 않겠냐. 반대로 이제 악재를 내가 미리 예상해서 악재가 발생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악재가 생기기 전에 주식을 미리 팔면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손해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들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쉬운 접근이고 이제 직관적인 접근이긴 한데 그딴 식으로 접근해 갖고는 절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생각만큼 쉽지 예, 않은 예, 일이고 예, 그래서 절대 엇박자를 타기 쉽게 꼬이기 쉽게 그렇습니다. 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산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이제 뭐 제가 방산 쪽은 이제 뭐 깊이 있게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방산 쪽에서 되게 뭐랄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되게 저렴한 이제 그래서 이 주식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게 있었는데 뭐 올해는 방산 또 괜찮았으니까 네.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이 가격에 사갖고는 좀 쇼부가 나기 좀 어렵겠다 이제 싶어서 이제 좀 망설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주식이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당선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국방비 예산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제 합리적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미국 방사는 그 미국 국방비는 이제 뭐 미국 애들이 그 국방비 갖고 한국 무기에서 사는 게 아닌데 우리는 수출도 못 하잖아요. 미국은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이제 뭐 폴란드 같은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같은 뭐 이런 쪽에 이제 제3국에 좀 이제 싼 맛에 이제 걔들은 대포도 필요하고 탱크도 필요하고 이제 뭐 비행기도 파나요? 비행기나 네, 전투기 같은 것도 이제 뭐 그 F-35 뭐 그런 게 최신기인가 보죠.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미국에서 만든 이제 뭐 뭐랄까 최첨단 이제 비행기는 못 만들지만 이제 뭐 연습용 비행기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 수요는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드론 전쟁으로 이제 넘어간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훈련용 비행기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 포탄 같은 거, 뭐 탱크 같은 거, 뭐 드론이 뭐 100나tional 있어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깃발 꽂는 거는 이제 그 병사들이 꽂아야 되니까 그 병사들이 이제 뭐 그것을 뭐 총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총이라든지 총도 우리나라 잘 만든다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가 풍산,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백날 첫날 뭐 미국 국방비를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이제 사실 전혀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사항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주가는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제 지 혼자서 이제 막 반영해갖고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방산주 눈여겨보고 있던 거를 이번 기회에 좀 이제 사서 나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1월에는 예. 그런 악재들이 뭐 루머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의도적인 악재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겉으로 예. 봤을 때는 되게 좀 맞는 말 같은데 내면 좀 깊이 생각을 하면은 사실 좀 끼워 맞춘 악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재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와 투자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제 단기적인 접근과 장기적인 접근은 전혀 다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내가 딱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아. 이제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계속 이제 해리스가 되는 걸로 이제 막 그때 보도도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된다고 막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놀랄 거고 그 놀라는 것들이 시장에 반영될 거니까 그러면 나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딱 준비해갖고 뭐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고 오른 주식이 뭐죠? 국장에서는? 국장에서 트럼프 당 조선주가 올렸었던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랑 뭐 조선주. 뭐 그런 것들 사고. 조선 난리예요. 예. 지금 다들 업계에서도 난리더라고요. 뭐라도 될 것 조선은 같으니까 다 뭐 그런 소리 나올 때 제가 봐서는 팔아야 됩니다. 군함 얘기하는 거잖아요. 군함을 만들어 달라. 지금 제 남편이 예. 그 거래처가 수원 쪽이에요. 예. 거래처가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막 다들 난리라는 거예요. 전화 와서. 군함보다는 이제 뭐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게 훨씬 시장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 저는 이제 안 따져보고 이제 대충 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제 전쟁용 배가 제 생각에 그렇게 많이 만들고 그게 이제 그 규모가 이제 뭐
이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애들의 이제 막 실적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이제 되게 이제 붐업 시켜줄 만큼 네. 그렇게 저는 물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이제 확인해 보시고. 예, 그 분야가 없던 게 생기거나 생겨서 성장폭이 컸을 때 주가에서 좀 기대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비중으로 보면 사실 그 분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네.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확인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테슬라도 같은 맥락이에요. 테슬라가 이제 트럼프 당선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아서 이제 거의 지금 한 60% 이상 이제 당선 이후에 올랐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기대감을 좀 오른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 따지면은 거의 뭐 따블난 건데 회사도 크단 말입니다. 그게 뭐 이제 시총이 뭐 하나로 뭐 1,000조가 거의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1,000조만큼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거의 뭐 최소한 뭐 500조, 600조 정도의 이제 그 시가총액이 상승이 있었는데 기업 가치에 이제 상승이 있었는데 트럼프 테슬라의 그 이제 로보택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그 EPA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그 로보택시 허가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게 운행돼 갖고 벌어들여서 이제 테슬라 쪽으로 기업 가치가 이 상승될 이 규모가 500조, 600조가 되냐 하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돼요.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예. 단기적인 뭐 사실 뭐 관계없죠. 이제 뭐 적당하게 이제 놀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논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따져봤을 때 이제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지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그 칵테일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칵테일 파티에 같이 동참해갖고 이제 올리긴 하더라도 이 뭐랄까 저기 문 근처에서 이제 여차하면 이제 탈출할 이제 그런 이제 대비를 이제 생각을 좀 해놓고 움직여야지. 네. 예, 그냥 좀 넉넉히 있다가 버렸던 거 다 날라간다니까. 도치도 똑같아. 반 팔라니까. 아니 왜 제 도지에 악담을 하시는 거죠? 반 팔라니까. 너무 욕심 많어. 여기 한 방에 다 회복하려고 하셔요. 조금씩 나서 이제 해야지. 그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데 예. 박 작가님 뵈면 근데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로 성장 모멘텀이라고 막 눈을 부르켜고 막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네. 실제로 성장이 일어나느냐 하는 네, 부분이 네.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제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업 이익의 성장이죠. 기업 이익의 성장이 이제 실제로 동반되느냐 하는 거고요. 그냥 이제 뭐 단순하게 뭐 최근 AI도 그렇고 뭐 자율주행도 이제 사실 같은 맥락인데 이제 네. 자율주행이나 AI나 이런 이제 신기술이 막 이렇게 이제 보급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그런 기대감이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꿈과 희망이 부풀어 갖고 이제 막 이 SF 소설처럼 이제 막 이렇게 그 무작정 하여튼 잘 될 거야. 잘 돼서 대박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접근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보면은 이제 좀 뭐랄까 실제치에 비해 갖고 이제 좀 그 과대평가되는 이제 미래를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요. 네. 뭐 지금도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거의 다르지 않죠. 이제 7월달, 9월달에 그때 이제 한번 미국 그 나스닥이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빠졌을 때가 이제 저거잖아요. 그 AI 버블 얘기 나오면서 이제 빠졌었던 거잖아요. 그때 이제 AI 버블 나왔을 때 그때 누구더라 하여튼 뭐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사모펀드 운용하는 레이 달리오? 아니 그 말고 하여튼 뭐 헤지펀드 쪽에서 네. 예, 이제 얘기가 이거 저기 AI는 거품이다. AI 지금 너무 좀 오버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해갖고 그때 이제 사실 많이 빠졌던 거고 엔비디아도 그때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AI 관련돼 갖고 이제 AI용 서버 투자를 이제 한 해에 뭐 6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서버 투자를 통해 갖고 6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제 매출 나오는 거는 뭐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된다. 뭐 40억 달러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과도한 투자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의문 제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9월 달에 미국장이 한번 크게 빠졌었던 이제 트리거가 됐던 건데 지금 이제 그거 다 법인세 좀 깎아주면 하지 않을까요? 그때 떨어졌던 부분들이 네. 이제 다 지금 회복했단 말입니다. 회복해서 이제 그때 가격 이상으로 좀 올라 있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회복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기준해서 보면 엔비디아는 그때 떨어졌던 거 다 회복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적산병이 나타나 갖고 이제 흑산병이죠. 흑산병 고점에서 이제 흑산병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 부분에서 흑산병이 나올 때가 이제 뭐 추세 전환 신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흑산병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AI 쪽에서도 좀 뭐랄까 이제 그 강점이 경쟁력이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좀 처지는 이제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장에서도 지금 작살나 있는 상태고 이제 그때 떨어졌던 거 거의 회복 못한 상태고 한국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얘기 나오기 전에 거의 막 18만 원 갔었나요? 제일 많이 네. 갔을 때? 네, 예, 네. 예. 지금 한 17만 원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만큼은 지금 확실히 이제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제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그 무렵에 맞아요. 거의 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8만 원을 말입니다. 많이 내렸네요. 예. 거의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이제 못 따라 올라간 거예요. 예, 그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한만 해도 내 얘기가 맞을 겁니다. AI는 거품이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일단 이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이제 그거 이제 AI 칩 서버용 칩을 이제 그 아까 뭐 6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엄청나게 사갖고 지금 이제 서버 투자 AI용 서버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뭐 메타나 이런 애들이 이제 주요 고객들인데 걔들이 지금 이제 사서 설치할 때는 이제 AI용 서버를 투자를 할 당시에는 그게 비용으로 안 잡힙니다. 다 이제 완성돼 갖고 내년에 이제 그 AI용 서버가 다 완성되고 나서 완성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600억 뿌리면은 이제 매년 뭐 한 5% 그러니까 내용연수 5년까지 5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면은 이제 600억 뿌리면 매년 이제 120억 불씩 이제 비용으로 계상이 되게 되는데 120억 불이 매해 비용이 계상될 동안에 이제 이익은 지금 되게 미미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AI 투자를 통해 갖고 이제 발생하는 이익 같은 부분들이 이제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익은 나지 않는데 비용만 120억 불씩 매년 이제 꼬로받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 규모가 이제 급전직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테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주가에도 반영될 거고 주가에 반영되면은 주주들도 이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 AI 투자가 올해 600억 불 하고 내년에 1,200불 하고 그 다음에는 2,400억 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지 그게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하고 이제 좀 유사하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났어요. 이익이 실제로 많이 났고요. 이제 매출도 크게 성장했고 100% 성장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99년, 2000년 뭐 이때 당시에 인터넷 붐이 막 부으니까 모든 회사들이 서둘러서 인터넷 관련 이제 막 투자를 막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제가 담당했었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보수 성장하고 이익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해가 딱 바뀌어갖고 이제 어쨌든 간에 투자를 했던 그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일단 당장 하는 게 이제 투자를 급격하게 축소하게 되잖아요. 줄여버리게 되니까 거기 관련해서 이제 뭐 인터넷 웹사이트 만들어주고 뭐 하여튼 뭐 각종 이제 그 인터넷 관련된 소프트웨어 파는 기업들도
2000년, 2001년, 2000년 이렇게 되니까 매출도 확 줄어버리고 매출이 줄면서 이제 뭐 이익 규모는 거의 뭐 반토막 나고 적자 나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급변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크네요, 실적 변동.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2000년 한 해 뭐 90%씩 다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다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뭐 엔비디아라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나.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픽 그 GPU 칩을 파는 회사니까 이제 칩은 뭐 어느 정도 팔리겠죠. 뭐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팔릴 만큼 팔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GPU에 들어가는 이제 HBM 납품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관련해서 이제 HBM 장비는 아예 못 판단 말입니다. 그 한미 반도체는 이제 매출이 그냥 이제 그 관련된 매출이 아예 딱 끊겨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장비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에도 좀 반영돼서 이제 20만 원 하다가 지금 8만 원 하고 엔비디아 올라갈 때,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올라갈 때 지는 못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싶고요. 혜택가 있고 뭐 그런 부분 좀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지금 이게 가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예. 그 방향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구글이 곧 망하는 거 아니냐. 챗 GPT가 저렇게 검색을 잘해주는데 예. 구글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런 위기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이런 투자 사이클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갈지는 내년도는 좀 지켜봐야 되는 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네요. 그러니까 그걸 막연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제 네.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구글이 망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챗 GPT가 이제 그 구글의 검색 시장을 얼마만큼 지금 잠식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 찾아보면 되겠죠. 네.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하세요. 아, 그럼요. 그거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안 그러니까 문제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타났던 이제 2차 전지 폭락 사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좀 극대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의 이제 펀드 매니저, 뭐 애널리스트 이런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거의 뭐 지금은 개인들이나 다를 바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뭐랄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공된다는 또 의미도 되는 거니까 이제 관점 따라서 다는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 배터리주를 주로 보시지만 예. 또 어떤 나름의 시장 내에서 어떤 선택지로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AI나 테슬라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강하게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관련한 주요 데이터들을 체크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럼요. 예, 뭐 아무런 이제 근거도 없이 얘기하면은 네. 이제 그 사짜잖아요. 그냥 지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멘트 하실 때.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중고 방송 나가고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저기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얘기하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랄까 최근에 증시가 이제 좀 분위기나 좀 이런데 좀 휩쓸려 갖고 좀 이제 고고하는 좀 이제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쪽은 올라가니까 더 좋아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면은 떨어지니까 더 나빠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그 극단으로 이렇게 이제 좀 갈리는 이제 뭐 그런 좀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너무 좀 뭐랄까 이렇게 하락적으로 막 해갖고 이렇게 침울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좋은 면도 좀 이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반대로 이제 막
좋은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너무 이렇게 업돼 계신 분들한테는 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나쁜 쪽에 좀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이제 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뭐 그 말씀 듣고 이제 뭐 그거를 정보를 이제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뭐 받아들이면 네가 좋은 거고 이제 그거 안 받아들이고 네 고집 부리면 뭐 네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랄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주식하고 자기를 너무 좀 일치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마치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하고 이제 자기를 좀 일치하는 것과 같이. 주식보다 정치가 더 그렇습니다. 나의 분신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민주당이 이제 총선에서 압승하면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막 기뻐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이제 배출하면은 마치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기뻐하고 뭐 이제 뭐 그러시잖아요. 네. 반대도 마찬가지고.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한테 떨어지는 실익이 뭐 물론 뭐 복지 정책 쓰고 하면 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든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든지 사실 네. 이제 여러분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마치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마냥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이제 반대편 대통령이 되면은 막 침울해가지고 이제 뭐 칭병하시고 술 먹고 이제 술병 나시고 막 그러거든요.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당직자도 아니잖아. 뭐 저기 대통령 되면 한 자리 준대? 안 주잖아. 왜 그래 도대체?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이제 주식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테슬라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뭐 테슬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더 젊은 분들이 네. 그러면 되게 이제 막 빡치하셔. 내가 테슬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해서 테슬라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아니 국장이야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단기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아니 테슬라를 내가 백날 천날 나쁘게 한다고 해서 내 얘기가 미국장이 전혀갖고 그 주가 떨어지겠냐고. 근데 더 화내시는 것 같아요. 예, 마치 이제 자기한테 이제 화내는 것처럼 자기한테 뭐라는 것처럼 이제 동질화 시켜갖고 동일화 시켜서 그렇게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 나의 인생이니까. 나의 인생 바꿔줄 주식이니까.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고요. 예.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뀔까? 이것도 한번 좀 특강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예, 작가님. 그 지난 15일 아까 얘기하셨던 그날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보면 그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신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작가님을 보내드린 영상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게 삼성전자의 ELS 얘기였어요. 삼성전자 ELS가 있었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예, 안 봤어요. ELS 얘기였구나. 아니 왜 저 보내는 거 왜 안 보세요, 작가님? 까먹었어요. 나중에 봐야지 해놓고 까먹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뭐냐면 7월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더 간다. 88,000원 갔는데 10만 원 간다, 12만 원 간다. 그때 한창 얘기가 났거든요. 예. 근데 그때 ELS가 또 많이 나왔대요. 예. 그때 가입했던 ELS 가입하는 이유는 이게 더 갈 주식인데 이때까지 이렇게 왔잖아. 더 갈 주식인데 이게 뭐 마이너스 30% 40% 나겠어 하면서 가입하는 게 ELS잖아요. 예. 왜냐면 그 락인 배리어까지 그쵸. 안 예. 가면 내가 무조건 수익 보는 거니까. 근데 그때 많이 상품들이 좀 나왔었대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게 락인 배리어를 찍고 이제 내려갔을 때 확 떨어지면 그때 좀 어떤 이득을 보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삼성전자를 더 뺐다. 더 뺐다. 근데 V예요? 예. 더 뺐다. 더 빼면서 갔는데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왔잖아요. 근데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거든요. 주가는 그날 장중에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게 좀 노출된 정보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올라가다 보니 시장에 있던 2차 전지 그날 또 악재가 있기도 했지만 이쪽을 또 더 뺐다.
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ELS 이제 발행이 네. 많아지면 네. 그건 항상 위험 신호니까. 고점 신호? 예, 고점 신호라기보다는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얘기는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그 종목 주식, 개별 주식단은 이제 지금 그 롱숏하는 뭐 하여튼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 애들이 이제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주가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네.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도 이제 거래소라든지 저기 뭐야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다 눈 감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LG화학이 계속해서 이제 그 에코프로나 뭐 이런 애들 쭉 올라갈 동안에 혼자서 이제 맥을 못 쳤던 게 결국 이랬을 때문이에요. 예.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는 분명히 이제 뭐랄까 최근에 이제 뭐 펀더멘탈이나 이제 기업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좀 궤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주가가 카카오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제 빠졌던 게 딴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ELS 때문이에요. 그 ELS 3인방이라고 이제 그때 많이 팔렸던 게 이제 3년 전에 이제 많이 팔려갖고 대충 한 11월 무렵에 대략 이제 저기 만기가 종료되는 이제 네. 그게 이제 LG화학 만기가 대략 한 3년인가요? 3년입니다. 예. ELS 예, 상품 3년입니다. 예, 이제 첫 그 3개월마다 이제 조기 상환되고 네. 조기 상환 조건이 이제 달성되지 않으면은 이제 네네. 3년이 가게 되는데 이제 3년 뒤에 그 가격으로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도 움직였던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갖고 네. 예. 그러니까 3년 올해 이제 그 11월 달 이무렵에 이제 많이 되는 종목들이 이제 이마트,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런 팁도 말씀드렸고 이제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때 말씀드릴 때 네이버가 내가 15만 원대 얘기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 잘 올라가고 지금 있어요. 19만 원이잖아요. 네. 예, 다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만기가 다 도래해서 이제 그동안 찍어 누르고 있던 애들이 이제 찍어 누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풀어주고 그래서 올라가고 뭐 그런 거죠. 이제 LG화학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도 이제 뭐 좀 그런 맥락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되고 근데 네. 이제 그것만 봐서는 될 게 아닌 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요소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이제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결국은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 뭐 이런 부분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1회 3연방 중에서 이제 이마트도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미진하니까 이제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오른 부분이 없는데 이제 네이버는 상당히 많이 좀 이제 회복이 된 상태고 뭐 LG화학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단순하게 좀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곤란하다. 이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가 내려도 박순혁 작가님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건데 박순혁 작가님 뺐다 콤플리 했다고 했는데 뭐 책임져라. 이게 참 아니요 그걸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네. 금수세를 고집해 갖고 이제 국장을 망가뜨린 민주당 나쁜 새끼라고 만든 이제 네가 책임져라는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이제 갖고 네, 얘기하는 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예, 민주당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믿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올해 이제 민주당의 실패를 제가 이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미워서 얘기하는 거지. 네. 예, 단순하게 뭐 주가 많이 떨어져 갖고 뭐 이제 뭐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재명 당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혐의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건 뭐 1심이니까. 네. 예, 뭐 2심도 있고 뭐 하니까 그건 뭐 굳이 뭐 제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국가전략기술로 고려아연의 그 배터리 기술이 선정이 됐거든요. 하이니켈 정부체 기술. 예. 이게 고려아연의 그 어떤 경영권 분쟁 추이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주게 되겠죠. 예, 당연히 주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MBK가 이제 중국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겠죠. 예, 못 팔게 이제 아마 잠겼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중국에 팔 수 없는 게 됐나요? 이제는 고려안의 기술이? 그러니까 고려안에 이제 팔더라도 그 부분 떼놓고 팔아야 되니까 승인 안 나겠죠. 이제 주주 구성에도 그 관여를 하나요? 국가에서?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국가 전략 기술이니까요. 네. 예, 누가 이제 대주주가 누군지, 그거 저기 뭐 FEOC 같은 경우도 이제 그 Foreign Entity of Concern, 미국의 IRA 규정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중국 애들이 지분 몇 프로 갖고 있고 그 대주주가 이제 뭐 공산당 당원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국적 세탁은 안 되나요? 정부하기는 나름인데 이제 의지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한데 아마 신경 쓰겠죠. 예, 신경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예. 네. 그게 이제 결국 아마 최종적으로 이제 MBK하고 이제 고려안 간에 이제 개헌권 다툼이 있어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키를 잡게 될 텐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국적 기업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려안에 이제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겠죠. 예. 네. 이 캐즘이라는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어떤 그런 생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이때 이제 좀 걱정되는 것들은 자본이나 뭐 이런 투자금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버틸 그런 어떤 여력이 좀 적은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예. 뭐 노스볼트는 뭐 자본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뭐 자본이 더 많았으면 더 버틸 수 있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네. 새끼들은 다 친중 매국노 새끼들이니까 다 잡아서 깜방에 쳐넣어야 됩니다. 어떤 얘기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있어갖고 네.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애들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버티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은 안 보이시나요? 그 새끼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씨발 새끼들이 다 이제 친중 매국노 새끼들이고 이제 친중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의 이제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새끼들이기 때문에 다 잡아서 이제 여적죄로 다 처벌을 해갖고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 증시의 이제 네.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산업자본, 특히 이제 모험자본에 대해서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증시잖아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 갖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런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유상증자 하는 기업은 나쁜 기업.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 이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갖고 공장을 짓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아니 저기 투자하고 해서 일자리 누리고 이제 이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본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 갖고 돈 돌려주고 해서 투자 안 하는 기업은 국가 경제력 봐서는 나쁜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이게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고 당연히 이제 투자할 재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투자한 재원들을 이제 적기에 잘 조달할 수 있게 이제 자본시장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금 조달을 좀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은 다 단체로 이제 친중 매국노 새끼들이니까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간첩 같은 새끼들이니까 다 잡아서 여적죄로 다 사형시켜야 될 새끼들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없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실제로 그런 뭐 간첩 행위 뭐 이런 게 있으면 지금 그게 간첩 행위예요. 적을 이롭게 하는 게 간첩 행위잖아요. 사형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탄로난 게 중국의 이제 공산당, 중국 공무원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직접 관리하는 이제 댓글 부대가 있었는데 그 댓글 부대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댓글 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현대차 막 까는 거. 그 다음에 2차 전지 산업 막 까는 거. 이런 거였잖아요. 거기하고 걔들하고 지금 걔를 맞춰갖고 보조를 맞춰갖고 지금 움직이는 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들이
그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그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는 이제 그 맥락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뭐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이제 3%도 그렇고 이제 증권기관도 다 그렇게 하니까 얘들은 이제 적을 이롭게 하는 죄 이게 이제 바로 여적죄잖아요. 그 여적죄로 이제 다 처벌 받아야 될 인간들이죠. 작가님은 내가 보유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좀 많이 해서 내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된다라고 했을 때 아니 괜찮으세요? 그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랄까 그것도 이제 뭐랄까 되게 이제 한국의 이제 기관들 펀드 매니저적인 이제 관점에서 접근해서 사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면은 그 당일날 주가가 이제 급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펀드들은 이제 다 이게 그 업종별로 그다음에 업종별로 이제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사실 목표 이제 이 비율을 정해 놓거든요. 정해 놓고 이제 그 2차 전지면 2차 전지는 한 20% 갖고 와야지. 2차 전지 20%면 그걸 이제 또 나눠 갖고 LG엔솔은 몇 프로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 놓는단 말입니다. 이제 목표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유상증자는 이제 실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세 대비해서 뭐 30% 이렇게 저렴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이제 기관 투자 입장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안 팔고 내가 30% 저렴한 가격에 받으면은 받아갖고 만약에 이제 2배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원래 1% 내가 목표로 이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100%가 추가로 들어오면은 2%가 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비중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2배로 유상증자가 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은 미리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상증자 이제 발표할 때 하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거 나중에 들어올 걸 감안해서 비중을 드러내는 작업을 그날 당일날 다 한단 말입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금 조달을 했다는 그렇죠. 것에 이제 대해서 그거는 이제 좋은 반응이 나오는 거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말고 네.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그렇죠. 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주한테 이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기관 투자 네. 입장에서는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들어올 때 이제 제3자 배정 받아서 들어오는 애들이 이 기업에 큰 이제 뭐랄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이제 글로벌하게 되게 이름 있는 기업이다. 이러면 야하고 같이 코어해갖고 하면 이게 사업 되게 이제 커지겠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부로 작용하면서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그 자기가 새로 들어올 주식만큼 미리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물이 이제 그날 발표한 그날 당일날 일단 쫙 나오고 그래서 그 매물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물 때문에 뭐 10%든 뭐 15% 이렇게 떨어지면 그게 사실 네. 떨어질 이유가 없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이제 10% 15%에서 떨어지고 나면은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보기엔 싸게 살 수 있겠네 해서 이제 사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당일 뭐 많이 떨어졌던 게 이제 뭐 일주일이나 보름 지나면은 이제 은근슬쩍 다 회복되고 이제 하는 경향들이 이제 일반적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미친놈의 그 친중 매국노 새끼들이 지금 여의도를 일대를 장악하고 있어갖고 걔들이 한국 2차 전지 산업 잘 되는 거 어떻게든 막아야 이제 중국 2차 전지 산업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한국 2차 전지 산업에서 이제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금을 유치하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갖고 유상증자 하면 나쁜 새끼들, 자산을 소각하면 좋은 새끼들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유상증자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제약시하고 이제 유상증자 하는 기업, 나쁜 기업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그게 또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뭐 그런가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좀 뭐랄까 패션화되어 있는 거죠. 유상증자 하면은 떨어지는 게. 지금같이 안 좋은 분위기에서 유상증자를 여기서 좀 나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증시가 여러모로 진짜 많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모로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국민연금이 이제 최근에
국장의 투자 비중을 계속 줄여갖고 이제 미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라든지 사모펀드 이제 MBK한테도 돈 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장 비중을 국내 주식 증시 투자하는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는 이제 뭐 대주주, 재벌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요. 씨발석을 그 망한 놈은 그 여의도 개새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의도 카르텔 때문에. 카르텔들이 이제 이상한 뭐 이렇게 막 만들어 갖고 이상한 논리나 막 프로파간다를 막 만들어 갖고 이제 국내 증시를 한국 증시를 이제 자기들의 먹잇감 놀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상법 개정 토론회 안 가시나요? 불러주면 가죠. 난 토론 언제든지 다 환영입니다. 예. 용남이 그 나한테 터주고 왔잖아요. 토론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새끼가 어디 나대나 얘기는 새끼가 검사나 처한 주제에 내가 여의도에서 내가 30년을 내가 구른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예. 주식 수가 많아지면 내가 이렇게 처음 투자했던 것보다 비중 자체는 주는 건 맞잖아요. 지분,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이 내가 처음에 뭐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갖고 그 투자한 돈을 갖고 이제 성장하면 그렇죠. 이제 미래에 이제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네네네. 이제 자산이 늘어나고 할 거잖아요. 네. 자산을 사고 공장을 사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그 회사의 크기가 커지니까. 네. 회사의 파이가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파이가 이제 그 주주들이 넣는 돈보다 더 많이 커지면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럼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유상증자는 무조건 좋다. 그렇죠. 네. 예,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케바케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가 이제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주가가 막 좀 크게 떨어지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HN이 이제 그거 갖고 많이 하면은 네. 도가니를 만드는 거예요. 도가니하고 도펀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도가니하고 도펀트 만드는 공장을 이제 짓는데 그 도가니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양극재 이제 제조 공정에서 이제 2번의 소선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가마에서 굽는 그 굽는 가마니를 도가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썼던 이제 그 가마니 그 도가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번, 2번 이렇게 쓰고 다 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번에 에코프로 HN에서 이제 그 청주 공장 지어갖고 그 만든 도가니는 10번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와. 예. 4-5배 더 좋아졌네요. 그렇죠. 예. 뭐 엄청나게 이제 품질이 개선되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도가니 이 품질이 엄청나게 좋은 우수한 그런 이제 도가니를 이제 만드는 공장이 필요하니까 그 공장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갖고 그 공장을 지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 2천억 하나 매출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1조 한다는 거잖아요. 도가니하고 도펀트하고. 도펀트는 뭐냐면 이제 불순물인데 네. 그게 이제 반도체에 그 불순물을 이제 어떻게 넣는가에 따라서 이제 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불순물이 2차 전지 뭐 만들 때도 들어가나 봐요. 이제 그런 이제 용도를 해갖고 이제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주주들 돈 유상증자 받아갖고 이제 2천억 매출하는 회사가 1조 원 매출하는 회사가 되면 지금 유상증자에서 주식 수가 5배 늘어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주가 올라야죠. 예. 근데 네. 너무 지금 일률적으로 이제 네. 지금 뭐 한토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그 삼프라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그 씨발 새끼들이 진짜 이상한 쪽으로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막 몰고 가갖고 전혀 검증되지 않는 그 김영남도 마찬가지고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이론적인 이게 뒷받침도 없는 얘기를 이게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으로 그냥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해갖고 마치 그게 이제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머릿속에 세뇌시켜갖고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알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닌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유상증자가 이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도 있고 기업 가치를 증대 못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 케바케 다르고 이거는 이제 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해서 보면은 너무나 이제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일체 다 없이 유상증자 하면은 주식수 늘어나니까 주가 폭락한다. 이렇게. 그래서 유상증자 하는 새끼들은 나쁜 새끼고 유상증자 하면은 그 상법 개정을 통해 갖고 이사한테 이제 저기 배임죄로 걸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은 주가 올라가니까 네.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막 했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에서 이제 밸류업 지수에도 넣어주고 막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가 미쳐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잠깐. 실제로 네? 자사주 소각이 나쁜 건 아니죠. 자사주 소각이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오.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지금 이 우리 기업의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막 이런 이제 뭐 AI 붐이나 이런 걸 막 타갖고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네. 그래서 PR 뭐 200배, 300배고 막 그래. 그걸 사서 소각하면 미친 거지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이제 7%씩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PR 200배다. 200배면 어떻게 되나? PR 200배면은 0.5%인 거거든요. 그 이제 자사주 그걸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그 이제 역수니까 200분의 1이면 0.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5% 수익률인데 그 0.5%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 수익률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했을 때 PR 200배짜리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그게 또 계산이 되는 아 그럼요. 예, 예. 역수니까 PR 역수니까. 네. 아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투자는 다 나온 얘기라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PR이 뭐 200배짜리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0.5% 이제 돌려주는 거니까 주주들한테. 근데 그거를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할 때 내가 이제 회사채 10% 발행해갖고 PR 200배짜리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그럼 이제 발행금리 10%짜리를 갖고 0.5%짜리 자산을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그거는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지분을 산다든지. 그렇죠. 혹은 예, 뭐 공장을 증설을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캐피탈을 그러니까 늘린다든지. 자사주를 이제 매입해서 소각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뭐랄까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인데 네. 얘가 우리 기업이 지금 PR 5배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내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는 10%다. 네. 그럼 10% 조달해 갖고 네. 사서 소각하면은 20% 주는 거잖아요. 발행 금리는 조달 코스트는 10%고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리턴하는 수익률은 20%가 되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매입해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 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맞지만 이게 이제 조달금리 10%고 자사주 매입 소각했을 때 이제 5%라고 하면은 그러면 10% 자금 조달해갖고 5%로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꼴이 되니까 그럼 주주한테 피해 피는 거죠. 실제로 그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도 이제 주식을 매 분기나 뭐 이럴 때마다 이제 사서 매입해서 버크셔 해스웨이도 자사주 매입 소각하거든요. 이제 네. 버크셔 해스웨이가 이제 해스웨이가 투자한 이제 애플이나 뭐 코카콜라 이런 애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하지만 버크셔 해스웨이도 자사주 매입 소각해요. 최근에 버크셔 해스웨이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중단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갖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얘기 직접 자기입을 한 거예요.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도 가격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이제 비싸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주주한테 오히려 해를 끼치는 때문에 나는 지금은 이제 안 할 거다. 지금 이제 실제로 주식도 많이 팔아갖고 이제 현금도 이제 거의 뭐 지금 한 430조인가 뭐 이렇게 지금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기업도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이제 오버밸류 돼 있다고 지금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버핏 해스웨이 자체를. 그래서 그럴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 너무 단순하게 그 김용남이가 얘기하듯이 배운 거 지풀 진짜 지풀밖에 없는 게 진짜 뭐 조금 아는 거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뭐 내가 옛날에 뭐 검사해봤다고 수사해봤다고 막 아는 것처럼 막 잘난 척하는 애한테 막 깨졌잖아요. 자사주 매입 제가 그때 말리느라고. 예. 내가 많이 참았다니까 우리 금연 앵커님 때문에 안 그랬으면 내가 더 세게 얘기했지.
지뿔도 모르는 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왜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다 있다니까. 왜 그렇게 절대 아니다. 그 논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지를 예. 그 이후에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했어요.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냥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기업 성장이 제일 중요하구나. 아, 그럼요. 근데 김영환도 얘기했잖아. 아니, 무조건 배당 많이 해줘갖고 쭉 올라가는 게 아니다. 아니, 이게 뭐,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투자를 통해갖고 이제 이게 캐파를 늘리고 해서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안 해주면은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냐.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게 진짜 지원으로 다 쓸 수 있고, 투자를 잘해갖고 이제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은 오히려 주주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얘기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 그거는 이제 기업들마다 다 다르고, 기업이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처럼, 이제 뭐, 성숙 단계에 있는데, 뭐, 특별히 뭐, 투자할 때 높고, 뭐, 이런 기업일 때는 또 다르고, 막 이런 식으로 김민남이가 얘기했잖아요. 김민남 의원이. 그래, 그 말이 맞다니까. 케바케잖아요. 근데 이제 걔는, 걔가 속한 이제, 걔가 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사잖아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하고 이제 지금 금감원하고 뭐, 그 다음에 거래소하고 산풀하고 다 같이 이제 올해 엄청난 캠페인 하는 게 유상증자 하는 새끼들은 나쁜 기업. 유상증자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 적극 권장해갖고, 이제 뭐, 밸류 펀드에 넣어갖고, 이런 애들은 주가 올려야 된다.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남이도 분명히 그때 나하고 토론할 때 그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라고. 회사들 마다 다르다, 케바케. 그런 겁니다. 원래 그게 다 책에 있는 얘기라니까. 투자론에 다 있는 얘기라니까. 우리가 다 배운 얘기라니까. 제가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투자자산 운용사 그 자격증 시험 칠 때 다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이 그걸 싹 다 무시하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은 좋은 기업, 우상증자하면 나쁜 기업, 이렇게 몰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이제 MBK라든지 KCG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하성 펀드. 이런 쪽 애들 입장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업을 장악하기 더 유리한 거고.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경영권 이제 참가하는 경영권 지배 이제 구조,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하는 게 그 기업을 사서 들어가서 그 기업을 통해서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유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팔아갖고 이제 5년이나 펀드는 만기가 있으니까 5년이나 10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빨리 회수를 해서 자기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서 배를 가르는 새끼들이니까 배당을 꼭 인수하면 배당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한테 그게 유리하니까 배당을 많이 하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해야 자기들이 엑시트를 하기가 편하니까 걔들이 이제 그런 많이 자기들 사리사욕을 마치 그게 공익인 것처럼 마치 그게 이제 한국 그 증시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척경인 것처럼 지름길인 것처럼 이제 막 몰아가고 이제 걔들이 막 여기저기 돈 많이 뿌리잖아요. 이제 뭐 증권 방송 같은 데도 이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엄청나게 협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 갖고 계속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막 몰아가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서 이제 심지어는 우리 이제 고민한 앵커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거죠. 장이 좀 그래도 그동안 좀 많이 더 레벨업이 되고 했으면 또 그런 부분들을 성장 뭐 유상증자를 해도 우리나라는 성장할 수 있어 이런 게 좀 믿음이 생겼을 텐데 좀 이렇게 북박이로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올라가면 진짜 한 번씩 이렇게 탁탁 올라가지 정말 막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2000년대 말고는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뭐 80년대도 삼저 시대에도 많이 올랐겠지만 2003년부터 이제 2007년인가 2008년까지 그쵸. 이제 그때가 이제 500포인트에서 이제 2000포인트까지 갔던 이제 그때 올랐던 진짜 잘 갔고 그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제 상승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주가는 이제 기업 이익 곱하기 이제 PR이니까 이제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그때가 중국이 되게 이제 고속 성장할 때였고요. 그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중국하고 우리가 협력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때는 이제 기술 수준 자체가 우리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뒤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들은 이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리의 이제 선진 기술을 이제 합쳐갖고 중국에서 이제 협력 관계로 뭔가 제품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던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가 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R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작용했지만 상법 같은 거는 전혀 작용 안 했고요. 그때도 지금하고 동일한 상법이었고요. 하나 다른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때 국민연금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IMF에 이제 얼마 전이잖아요. IMF하고 이제 2003년이면 몇 년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IMF 때 워낙 이제 이 주식으로 전 국민들이 다 박살이 났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아 이래갖고 뭐 정확하게 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뭐 국내 증시 주식은 한 5%도 투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예. 그리고 이제 다 채권들. 근데 이제 우리 다 책에 배우지만 이제 장기로 갔을 때는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주식이 채권보다 월등하게 유리하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짧은 기간일 때는 이제 채권 비중을 늘리고 채권 예금 비중을 늘리고 좀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젊은 사람 경우에는 이제 주식 비중 늘리는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장기 투자하고 앞으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그때 돈이 많이 제일 텐데 이제 뭐 2040년, 뭐 45년 이때 보면은 2003년에서 보면 벌써 한 40년 이렇게 남은 거니까 이제 장기로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지금은 이제 주식에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해 갖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이제 막 조인트를 까갖고 그때 아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한 20%까지 늘렸을 거예요. 그리고 위기 봤을 때 국민연금이 증시 하단의 안전판 역할을 했어요. 강제적으로 좀 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에서 20% 국민연금이 이제 비중이 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잖아요. 매년 이제 국민연금 사 들어와서는 이제 빠져나가진 않으니까 그게 이제 이 500에서 2000포인트 올라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한 20% 왔던 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뭐 15%인가? 그거 13.5%까지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2028년까지. 그러면은 이제 매해 한 5조 5천억 정도를 국민연금께서 팔아야 돼요.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 갖고.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니까. 연금 개혁을 하려면 수익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국내 증시랑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결정한 게 이제 올해 6월달에 이제 그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기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거든요. 중기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웠는데 걔들이 이제 한국 증시는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 10년치 이제 운용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변동성 대비해서 수익성을 봤을 때 한국 증시 제일 못하더라. 미국 증시는 엄청 좋던데, 부동산도 엄청 좋던데, 채권도 엄청 좋은데, 한국 증시는 이게 이제 변동성 대비 이 수익률을 봤을 때 한국 증시 제일 처지더라. 이건 투자할 이유가 없는 증시다. 빵으로 가야 된다 원래. 하지만 빵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제 15% 하던 거를 13.5%로 하는 걸로 28년까지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발표한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때도 이제 지난주에도 방송 말씀드렸지만 백미러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과거 10년치의 이 운용 성과가 앞으로 10년치 운용 성과를 전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수익률이 월등했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도 그러리란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이 많다고요. 장기적으로 10년이라는 이제 시간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뭐 단기로는 미인 투표 기계고 장기로는 저울 기계니까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해 봐야 되잖아요.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 한국 증시가 지금 PR이 8배 미치고 미국 증시가 지금 23배 이상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고평가되어 있는 미국 증시를 팔고 한국 증시를 사야 되는 거죠. 저희가 요즘 워런 버핏 특집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워런 버핏은 한국 주식은 안 산다 이런 댓글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워런 버핏이 갑작스럽게 일본은 샀잖아요. 일본 잃어버린 30년 끝낸 일본은 종합상사주도 사시고 들어오셨거든요. 뭐 그거는 뭐 워런 버핏 할아버지 마음이니까 그거 갖고 그 워런 버핏이 사면 따라 사고 뭐 팔면 따라 팔고 뭐 돈 많은 분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네. 뭐 그건 아니고요. 저 댓글 보면 이제 뭐 워런 버핏이 2000년 집에 안 사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하고 막 그러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의 저 재산 신경 쓰지 말고 미래 앵커님도 이제 그 2000년 주식사는데 그밖에 안 사냐 팍팍 사지 집 팔아 사지 막 그런 거 막 다 댓글 달고 한다며. 아니 저는 인정이 안 돼요. 왜 저 이제 한 번 더 사면 1000만 원 돼요 원금. 근데 아직 500만 원이라고 500만 원 꼴랑 사서 뭐 이런 댓글. 아니요 더 많이. 나무 재산 갖고 자꾸 시비 걸고 그래. 니거나 잘해. 참네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보면은. 작가님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사실은 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네네네.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여의도 카르텔들하고 국민연금하고 결탁돼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국민연금의 돈을 이제 여의도 카르텔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한테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이제 빼가고 싶은 거예요. 국내 증시 투자하는 거는 이제 너무 빤하니까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모펀드다, 특히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다. 이러면은 이제 똑같은 돈을 넣어도 이게 이제 뭐랄까 이 운영 수수료를 많이 떼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한 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시장 가치를 매일매일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이제 그 원가법을 적용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해서 이제 만기 뒤에 3년 뒤에 이 펀드에서 이제 뭐 그 부동산을 팔아 갖고 이제 얼마를 그 받을지 하는 거를 이제 딱 정해 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3년으로 나눠 갖고 매일매일 올라가는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3년 딱 돼 갖고 그 시점에 이게 이제 해외 부동산을 처분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제 원래 계획된 가격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맞는데 간혹 가다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빌딩들이 공실이 막 나서 이제 뭐 그렇게 못 팔게 되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손실 나는 부분들을 이제 미리 다 계산해 갖고 이제 국민연금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다 이제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처음에 약정돼 있던 이게 정상적으로 가서 3년 뒤에 만기돼 갖고 내가 엑시트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7% 받는다 하면은 그 7% 받는 걸로 지금 다 계산이 돼 있단 말입니다. 장부가 국민연금의 장부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해외 부동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제 뭐 유럽 쪽 이런 데는 이제 뭐 다 그래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뭐 반토막 난데도 뭐 천지빛깔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국민연금이 거의 지금 투자돼 있고 거의 그 규모가 이제 한국 증시 투자돼 있는 것만큼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제대로 평가가 안 돼 있고 실제로는 이제 이거 팔면은 분명히 반토막 가격도 못 받을 텐데 그럼 손해를 이제 끼친 거잖아요. 국민들 재산을. 근데 그게 지금 반영 자체가 안 돼 있다니까. 반영 자체 안 돼 있고 그냥 받기로 했던 그 원가법으로 해갖고 지금 계속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지금 국민연금 운용력들이 보너스를 받고 있어요. 그 언제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이제 투명성이 결여된 이제 그런 자산에 투자하게 허용한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MBK 사모펀드 이런 데도 지금 이제 이제 경영권 참여펀드 이런 사모펀드에도 지금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늘리기 위해 갖고 지금 국내 증시에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늘리는데 그거 해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MBK가 옛날에 이제 홈플러스 투자할 때 수조 원 해서 사가지고 했는데 그거 지금 이제 MBK가 그 홈플러스 투자한 거에 지금 수익이 나 있는지 손실이 나 있는지 그 평가가 되나요? 평가 안 되잖아요. 홈플러스는 비상장인데. 그렇게 이제 이게 뭐랄까 국민들이 이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운용 성과를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자산에 사실은 국민연금 같은 이제 이 돈들은 다 투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이제 이 뭐랄까 짬짬이에서 돈 빼돌리기 좋고 서로 이제 리베이트 챙겨주기 좋고 이런 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지금 국내 주식 증시의 투자 비중을 줄이려고 하고 그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은 논리가 있을 때잖아요. 그 논리를 만든 게 이제 과거 데이터, 10년 데이터를 갖고 와갖고 10년 동안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가 제일 수익률이 부진했으니까 이거 투자하면 안 된다 해서 빼갖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차라리 미국 증시나 채권이나 뭐 이런 거 투자하면 좀 나아. 근데 해외 부동산은 해외 부동산 그 뭐 이제 뭐 지금 아마 100조 이상 지금 투자가 돼 있을 텐데 그 국민연금이 투자해 놓은 그 해외 부동산이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그 가치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완전 깜깜이라니까. 국민연금은 매달 또 내니까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예. 크게 뭐 감소되는 게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이 여의도 카르텔들이 이제 짬짬이에서 이제 또 막 숨겨놓고 있고 이제 그런 것 부분들은 난 다 알고 있지. 제 생각에는 이번 정권에서 예. 좀 국민연금을 비롯한 그 좀 주식시장이랑 같이 동반해서 좀 개선될 수 있게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랄까 원래 이게 이제 금감원이나 이제 금융당국한테 사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금융당국한테 이제 그 용산에서는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 금감원, 금융위 이런 데서 이제 국민연금 어떻게 이제 제대로 운영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방안을 만들어 갖고 보고해라 하면은 이제 시키고 그럼 보고하고 그럼 웬만하면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전문성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전문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카르텔하고 결탁돼 있고 서로 짬짬해서 이제 거짓 보고를 하는 거죠. 허위보고를 하는 거죠. 허위보고를 해도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잘 몰라. 금융 모른다니까. 골치가 아프죠. 골치가 아프죠. 예,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뭐랄까 전형적인 좀 관료형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료들이 이 사실은 이제 금감원 직원이나 뭐 한국거래소 뭐 직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혀 이제 국민의 선거를 했거나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죠? 뭐 이 공무원도 아니고 뭐 어중쩡한 뭐 이런 데인데 걔들이 이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타치하기도 좀 그렇고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그 축협회, 축구협회. 네. 예, 예. 그럼 국민들 축구는 다 관심을 갖고 이제 뭐 축구협회 돌아가면 사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국가대표 이제 그 경기 볼 때 시청료 그다음에 이제 뭐 평가전 하면 가서 이제 그 입장료 이런 걸로 이제 운영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의 뭐 돈으로 운영된다라고 봐도 이제 크게 이제 다르지 뭐 틀린 게 아닌데. 그렇죠. 축구 팬덤으로 운영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축구 팬들의 뜻에 다르게 홍명보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또 뽑아놓고 한 어떤 기업의 예, 누구죠? 정몽군가? 정몽은 아니고. 네, HD 현대. 예. 몽규 보고 네. 나가라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막 그렇게 이제 뭐 신호를 주고 해도 못 나간대요. 이게 결국에 피파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안 나고 피파는 굉장히 또 그 자기들끼리 짬짬이가 굉장히 잘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아니 대한체육회원 해도 대한체육회 그 미친 새끼 그 머리 허연 그 이상한 그 할아버지 아니 정부에서 이거 문제 많다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오고 개기잖아. 니네 날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식이잖아. 그죠? 금감원도 그렇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도 그렇고. 그래서는 심지어는 이제 증권회사들이 이제 각출해갖고 만든 민영기업이야. 금감원은 이제 뭐 그 지위 자체가 이제 한국은행 같이 뭐 특수목적 이제 공유법인 뭐 공유법인도 아니죠. 특수목적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무자본 특수법인인데 네. 금감원만 해도 네. 그래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증권사들이 십시일반 이제 자기들이 돈 각출해갖고 만드는 이제 그냥 사기업인데 그 사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권력 행사하는 거죠. 아무런 이제 민주적인 이제 우리 권한을 이양받는 뭐 이런 거 없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카르텔 만들어갖고 이제 형님 좋고 누님 좋고 이제 이렇게 막 해갖고 그 와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자기들 이제 이 친한 이쪽의 애들의 이제 좀 그 배를 더 불려주게 하기로 해갖고 이제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옛날에 20% 넘어가던 거를 지금 이제 15%까지 줄였고 28년에는 이제 13.5%까지 줄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집계가 잡혔다는 거죠. 그 국민연금과 국내 주식시장의 그 어떤 기관의 수급적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국내 증시면 다른 나라들은 다 부양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야 됩니다. 결국 그런 시기네요.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때 나서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때도 이제 할 때 이제 네. 걔들이 말 잘 안 들었어요. 네. 불러서 조인트도 좀 까고 그랬어. 조인트 까기 들어가나요? 네. 조인트 좀 까야 돼요. 너무 조인트는 안 까세요. 지금 정부는 너무 전공법이야. 가만히 계셔도 욕을 많이 드셔. 너무 전공법이야. 너무 전공법이야. 좀 그 원래 정치는 약간 좀 불법적인 걸 섞어야 돼. 사람들이 원한다니까. 국민들이 그런 걸 너무 잘 모르시죠. 국민들이 원하신다니까. 이 평생 법 지키고 사신 분이라고 이제 다 너무 법대로만 하려고 하시는데 법대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법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선거도 아닌데 자꾸 그 탄핵 뭐 탄핵이 안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다 이거 막 현수막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공해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필요합니다. 예. 예. 뭐 이 건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뭐랄까 좀 의지를 갖고 이제 직접 챙겨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믿음을 갖고 부하 직원들한테 이제 최대한 이제 권한을 주고 이제 걔들이 잘 만들 때까지 이제 좀 지켜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제 사항 자체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사항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보면 좀 넘어서 있는 상태고요.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사회에서 이제 모든 국민들은 최종 책임을 이제 대통령한테 묻기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이번에 중산층이라는 키워드를 또 가지고 나와 주셔서 거기에 대한 뭔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챙겨보도록 하고 박 작가님 뭐 시끄럽게 뭐 여러 얘기 할 거 없고 주가 올려요. 맞아요. 중산층이 나발이고 씨발 주가 올리면 증시가 민생이다. 아니 저기 뭐야 증시가 민생이다. 주가가 민생이야. 아니 주가 올라가면은 이게 내수는 저절로 다 해결된다니까. 진짜 이런 마법 같은 그런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기 뭐야 저기 트럼프가 임기내내 자기네 전공판에 이제 주가 전공판 계속 떼놓고 계속 봤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체크했다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전화해갖고 야 씨발 왜 떨어뜨려 올려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연준 의장한테도 전화하고 금리 낮춰. 야 주가 올려야 되니까 새끼야 금리 낮춰 막 협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른다 뭐 이런 협박하시면서 그거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면 이제 뭐 이제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야지 입대기 좋으신 분들이야지 아니 그 FRB에 이제 뭐 그 독립성을 해치고 막 이런 얘기 맨날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뭐 방법이 뭐 어때? 오르면 되지. 주가 올리면 짱이지, 장땡이지. 저 행복하고 박수치고 그런다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바닥이어서요. 올려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결과를 보여줘야 돼.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뭐 국민연금에 뭐 이제 저기 운용 그 이제 본부에 뭐 독립성 이런 얘기 백날 그런 데 쓸 데 없어. 마음에 안 들면 좀 뒷조사해갖고 진짜 이제 검찰 캐비넷 좀 열고 딜을 틀어야 돼. 그거 너 다시 해갖고 다시 해와라 해서 이제 지금 1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임기내 20%까지 올려. 안 그러면은 너희 다 이제 뭐 저기 다 조치할 거야. 뭐 이렇게 해갖고 협박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5% 포인트 올리면 되나요? 그럼요. 그 정도 올려야지. 우리 증시 살리는 법 알아봤고요. 국민연금 줄 사야 된다니까. 그게 직접적이잖아. 일단 직접적이죠. 증시 안정 자금. 그래. 직접적으로 이제 일단은 돈이 들어와서 이제 주가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정부가 따라 사죠. 따라 사고, 그렇지.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은 이제 돈 뺀다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제 수급상의 이제 악영향도 있고 플러스해서 이제 국민연금조차도 국내 증시는 버리는구나. 나도 버려야지 하는 이제 신호 효과도 주는 거잖아요. 너무 좌절감이 컸습니다. 예.
조인트 까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니까. 중기자산 배분 전략 그거 네. 이제 만든 애들 다시 모아갖고 야 회의 다시 해라.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쓴 데이터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아니 과거 10년치 데이터 갖고 와갖고 이제 과거 10년 동안 부진했으니까 앞으로도 부진할 거야. 그래서 국내 증시 축소해. 이게 말이 되냐고. 당연히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현재 한국 PR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고 미국 P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으니까 PR 높은 미국 주식 줄이고 한국 주식 늘려야 되겠다. 그죠? 그게 맞죠. 그게 맞죠. 그다음에 이제 아니 지금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깨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다 이제 감춰져 있어서 그렇죠, 손실이.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그 장부가 평가를 해갖고 이제 실제로 이제 손실 난 걸 반영은 안 해서 그렇지. 반영하면 무시하다니까. 그런 거 반영 안 해갖고 수익률 좋은 걸 갖고 야 지금 수익률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가 방법 애초에 그 이제 결론을 내기까지 만든 그 이제 기본 데이터 자체가 이게 완전 이제 원인무효고 원천무효고 이제 뭐 논리적으로 그렇고 뭐 이성적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다 깨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결론을 일단 내놓고 한국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걸로 계획을 이제 결론 내놓고 그다음에 짜맞춰야지. 지금 우리가 그런 방안들이 나올 때가 됐고요. 너무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낮아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기 상황의 밸류에이션일 때 정말 적기이기 때문에 이때 뭔가 좋은 방안들이 나온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살리는 법, 국장의 희망을 알아봤고요. 그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예.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올해 유상증자 좀 많이 대규모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주식의 주가에 충격이 있었던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안 한다 그러다가 유상증자 하고서 제2호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상관없는 배터리 쪽을 인수를 했는데 평가를 해보신다면 긍정적, 부정적, 중립. 그 알아서 했겠죠. 그 이사에서. 그 이수페타시스에서 알아서 했겠지. 돈 되겠다 싶어 했겠지. 믿으시나요? 아니요, 믿진 않나요? 믿으시나요? 믿진 않나요. 근데 주주도 아닌데 뭐. 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해서 하면 될 일이지. 네. 그거 갖고 와이바이바 해갖고 막 나쁜 새끼인 것처럼 막 몰아가는 것도 난 그 문제라고 봐요. 제2호의 인수가 그게 이제 뭐랄까 이수페타시스의 이제 장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목 안에 놓고 그 인수하려고 하니까 그 유상증자가 나쁘다는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가니까 이제 그 제2호를 인수하기 위해 갖고 이제 유상증자 하는 이수페타시스 나빠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간 거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결국은 이제 그게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만든 돈을 갖고 이제 제2호를 인수를 해서 제2호가 나중에 이제 얼마나 큰 돈을 이제 이수페타시스 주주들한테 돌려주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좋은 투자였는지 나쁜 투자였는지가 이제 결론 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아무런 뭐랄까 판단이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돈을 땡겼다는 것만 갖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하니까 미친 거죠 지금. 친중 매국노라서 그렇다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10조 원 자사주 매입 그 중에 3조 원 일단 소각. 예.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중립인가요? 그거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안중이 없으시군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가치라든지 네. 이제 기업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별로 낮죠. 아니 그거는 너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PBR 1배. PBR은 밸류에이션에 아무런 저 지표가 아니라니까. PR도 높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좀 더 이제 그거는 좀 심도 깊게 사실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딴 거보다도 지금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주식담보대출, 예, 주담대 이제 지금 반대매매 나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사서 이제 주가 올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거지 뭐 그거야. 예. 어쩔 수 없었다. 예, 그렇죠. 네. 예, 대주주의 이제 지분율 이제 유지를 위해 갖고 이제 뭐 움직인 거니까 이제 네. 뭐 그런 거죠. 예.
내년 배터리주 성장 모멘텀은? 이란 질문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멘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내년 배터리주 성장하는 것인가? 예. 성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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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결국은 이제 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전기차가 이제 잘 팔려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니까. 이제 최근에 좀 잘 팔리지 않나요? 그죠? 최근에요? 예. 뭐 EV3도 그렇고 이제 뭐 캐스퍼 일렉트릭도 이제 잘 팔리는 것 잘 같고.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EV3랑 캐스퍼. 예. 차도 이제 네. 반응이 평이 좋고 하니까 네.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뭐 기아 현대에서도 이제 많은 신차들이 이제 네. 좀 줄줄이 이제 출시가 예정돼 있고 뭐 GM이나 뭐 이런 데 쪽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해결에 심해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게 뭐랄까 이게 이제 투자의 이제 시기열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모멘텀이나 이런 거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제 내년에 좋을까 나쁠까. 내년 안 좋고 뭐 25년 안 좋고 26년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니까. 2026년이 중요하더라고요. 예, 25년, 네. 25년 안 좋으면 26년 좋으면 되고, 26년 안 좋으면 네. 27년 좋으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35년이나 40년이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차 다 사라지고,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거는 이제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특정 해에 좀 빨라지고, 특정 해는 좀 늦어지고, 이거는 뭐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민감하게 이제 과잉 반응하고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과잉 반응해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게 자꾸 주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돈 생기면 조금씩 더 사고 이제 언제 또 그렇게 더 싸질지 모르니까 이제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이제 돈을 모아갖고 잘 챙겨놨다가 이제 이번에 트럼프 텐트럼 이런 거 네. 생겨갖고 이제 막 주가 폭락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감사하고 이제 사고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배터리주의 진성 투자자분들은 아마 예. 작가님처럼 좀 지연돼도 상관없다. 결국에 올 미래 그 시점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 마음 편하시죠, 여러분? 예. 불편하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 안 하니까 접근을 예, 이제 뭐 한두 달 안에 쇼부를 봐야지 뭐 이제 내년 초에 이거 팔아갖고 차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하고 뭐 그러시면 이제 2025년 12월 31일에 뭐 할 게 있으신 분들. 예. 뭐 그런 분들은 뭐 네. 이제 그러시겠지만 뭐 안 그러고 뭐 한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오늘 또 더 깊이 알아봤고요. 또 주식시장, 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정치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고 카르텔이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이 시장과 주식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또 접근하고 판단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권미란의 투자사 생활의 터줏대감 박순영 작가님이었습니다. 대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